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계속 뭐 신문이 됐든 뉴스가 됐든 인터넷 뭐 어디 주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야, 전부 다 뭐 쿠팡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뭐 어제 제가 키우는 고양이 그 털빗을 또 쿠팡으로 주문을 시키기도 했는데, 참 처음에 쿠팡이라는 거를 알기 전에는 이게 배송이 빠르다더라. 그래서 한번 이용을 좀 해봐라. 근데 뭐 배송비도 특별하게 없고 뭐죠, 로켓 배송, 로켓 와우 이런 것도 월 금액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좋다. 이 로켓 배송이라는 게 이제 보장이 돼 버리니까 우리가 주말에도 또 배송이 되고 하다 보니까, 수도 뭐 지방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쿠팡에 대한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거는 뭐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계속해서 적자를 이어왔는데, 이제는 뭐 상장된 상장 관련된 이슈가 계속 노출이 되다가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또 깊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매 순간순간이 서프라이즈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보가 서프라이즈한데, 자,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쿠팡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냥 계속 가져가면서 정말 상장할 때까지 이렇게 보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테니까 아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잘 참고해서 좋은 대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뭐 관련 종목들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동방 보시면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날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때 당시 시세가 의미가 좀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 왔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빠르게 캐치해서 소량이라도 좀 담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좋은 시세를 충분히 맛볼 수가 있겠죠. 우리 VIP 회원님들 중에서도 뭐 동방 해가지고 127%대 수익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 전에 또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자, 여기도 보시면 뭐 30%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관심 갖고 챙기시는 분들은 수익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이게 무조건 뭐 급등이 뻥뻥 나온다 해서 물론 좋죠. 좋은데 또 최종적으로 매도까지 굉장히 잘하면 깔끔하겠죠. KTH도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엄청난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뭐 대형 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KCTC 같은 거, 그렇죠? 이런 종목들도 같이 이제 막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키포인트들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미친 성장률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행보가 서프라이즈다. 왜 모든 행보가 서프라이즈냐면요, 자, 일단은 어쨌든 뭐 상장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서프라이즈긴 한데, 이제 이 쿠팡이 언제 이렇게까지 컸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집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결제되고 배송 오고 하는 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쿠팡이 벌써 이렇게나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매출액으로 따져보면요, 매출액으로 따지면 17년도에는 한 2조 7천억 원대, 18년도에 4조 4천억 원, 2019년도에 7조 2천억 원, 2020년 현재 이제 20년 작년까지 해서 13조 3천억 원입니다. 2017년도에 자, 17년도에 2.7조였던 게 2020년에 13.3조까지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업 손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적자는 유지하고 있죠. 영업 손실이 2017년도에는 마이너스 6,400억 원대까지 하다가 2018년도에는 1조 1,300억 원까지, 그렇죠? 이 정도까지 보였다가 이번에는 이제 5,800억 원대로, 그렇죠? 이번 2020년은 5,800억 원대로 이제 계속해서 이 손실 폭을 좀 축소시켜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조 7천억 원 벌 때 6,400억 원의 손실과 13조를 벌었을 때 5,800억의 손실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비중으로 따지면은 이게 지금 매출이 늘었고 5,800억이라 해서 손실이 좀 적은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손실이 꽤 큰 편은 큰 편이죠. 자, 어쨌든 이제 왜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고 나스닥도 아니고 왜 어쨌든 이렇게 뉴욕 증권 거래소로 가게 되는 거냐. 어쨌든 그만큼 쿠팡은요, 앞으로의 흑자 전환에 대한 이제 자신감이 정말 꽉 찬 거죠. 앞으로 흑자 전환에 대한 자신감을 강하게 표출했다라고 우리 이 증권계 쪽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상장 절차를 밟을 때 여러 가지 이제 IPO 과정 속에서, 기업 공개 과정 속에서 재무제표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사업의 내용, 보고서 등등 여러 가지 발표들을 하죠.
일단은 지난해에 이 쿠팡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억 달러 흑자를 전환한 거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해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매출 성장세가 거의 업계 예상치를 훌쩍 다 뛰어넘어 버렸다. 그리고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 실적이나 이런 거를 담은 어떤 그 상장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쪽 유통업계에서는 쿠팡의 매출 성장률을 40% 정도로 추정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까놓고 보니까 와, 매출 성장률이 91%가 나온 겁니다. 이걸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커머스 전쟁을 이제 선언을 한 거죠. 본격화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를 전자상거래라고 하잖아요. 이 전자상거래라고 규정한 것도 아무튼 이쪽 업계 자체를 굉장히 이제 똥꼬 힘 빡 주게 되는 그런 긴장감을 조성시키는 상황이 된 거죠. 어느덧 네이버가 아직 상장도 되지 않은 이 쿠팡을 벌써 네이버 쇼핑 쪽이 쿠팡을 기준 잡아서 밸류를 매기고 있어요. 쿠팡이 어쨌든 지금 기업 가치를 55조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쿠팡의 가치 대비해서 어쨌든 이제 네이버 쇼핑하고 좀 비교를 하는 여러 가지 리포트도 나오고 시장에서 평가글도 많이 나오는데 네이버가 이제 쿠팡 대비해서 저렴하다라고 이제 밸류 계산하는 기준점이 쿠팡 대비로 잡고 있어요. 아직 상장도 되지 않은 이 기업이. 그만큼 엄청나게 큰 기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쿠팡 직원들도 스톡옵션 뭐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부여가 돼가지고 뭐 한 주당 좀 큰 차익 시세를 또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와중에 이렇게 엄청난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다라는 게 자랑스러울 만큼 이 엄청난 녀석이 또 관련주들을 껴안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런 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거를 좀 어떻게 보는 게 좋냐라는 거예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요, 테마 매매하듯이 대응을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그래서 쫓아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고요. 추후에 이제 지금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인 거죠. 보유자들의 영역인 거고, 추후에 거래가 좀 이렇게 계속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거래 정지도 한번 잠깐 먹고 단일가 거래도 이어지고, 그래서 한번 또 깊은 눌림이 나오고 차익 시세 나오고, 그러고 나서 또 새로 접근하는 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 접근은 다소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겠죠.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클 수 있고 또 언제 차익 실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쿠팡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당장에 실적적으로 쿠팡으로부터 수혜를 받으면서 진짜 주가가 이만큼 올라갈 만큼의 실적이 급증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 해서 엮어버리는 거죠. 엮여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 같이 사업을 병행하는 기부들도 있긴 있겠죠. 실제로 KTH 같은 경우는 쿠팡 플레이에다가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또 큰 시세들을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밸류 대비해서는 조금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고 뭐 실적이 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인상적이나, 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고공행진을 할 만큼의 그런 밸류는 다소 아직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편하게 잘 즐기시되 기타 그 밖에 여러분들이 신규로 편입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거를 좀 잘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경쟁사라고 하기에는 경쟁사를 사실 지금 네이버를 가장 강하게 꼽고 있는데, 네이버에 경쟁한다기보다도 오히려 이쪽 시장이 굉장히 또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기준점이 생겨버리니까 오히려 이 종목 대비해서 이게 저렴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큼 네이버가 계속해서 네이버 쇼핑을 기준 잡고 저평가라는 식으로 약간 좀 시장에서 계속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영상도 한번 또 따로 녹화를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네이버도 엄청난 시세가 보여주고 있고 고가놀이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같은 업종으로 또 끼어서 올라가는 우리 카카오도 보시면 50만 원대에서 정상적으로 안착을 해줬고. 근데 사실 이런 종목들도 뭐 밸류 대비 저렴하다 하지만 솔직히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고가 행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좀 분할로서 접근을 하자라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이날도 말씀을 드린 게 사고 싶으면 사라, 대신에 분할로 좀 나눠 사자. 한 번에 다 몰빵했는데 뭐 몰빵해서 조정 나오고 쉬어가는 과정에서 자꾸 곡소리 내지 말고 분할로 담자라고는 이야기를 좀 해놨는데, 이건 사실 사자마자 올라간 거는 이런 건 좀 운이 좀 따라준 거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다들 높이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이런 거는 팔지 않고 그냥 계속 버텨서 가져가는 영역인 거예요. 그렇죠? 뭐 기아차, 현대차, 뭐 카카오 지금 60%대인데 이거는 그냥 버티고 가져가야 되는 그런 영역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 뭐를 어떻게 더 하냐 이런 것보다도 이런 종목들은 그대로 좀 잘 보유를 해나가는 그냥 그런 영역인 거고, 팔기에는 또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 중에 있고, 그렇다고 뭐 지금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만 계속 쭉 끌고 가면서 대응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보유자들의 어떤 영역이지 않나. 경쟁사 투자가 됐든 쿠팡 직접적인 관련주들의 테마적으로 접근을 하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보유자의 대응 영역이지 않나. 지금 현재는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는 매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제가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바닥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추천을 하나 좀 해드릴 텐데, 자, 추천주 소개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부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리온이라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일 거고,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를 다 해드렸고, 그래서 오리온을 한번 보시면은, 자,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 추정치, 그 다음에 현재 추세 흐름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바닥권이에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바닥권입니다. 타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지수 대비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바닥권이니까 12만 원까지만 손절 잡고 현재 단가 매수 한번 1차 하고 12만 5천 원 2차 매수하고 이런 관점으로 하고 많이 밀리면 12만 원 손절 잡고 이렇게만 대응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기업은 열심히 성장 중에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생수 있죠, 생수 우리 뭐 삼다수며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생수 시장만 하더라도 규모가 34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고급 브랜드로서 시장에 또 진출을 앞두고 있고, 기타 뭐 초코 관련된 어떤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간식류 이런 것들도 제품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좀 꾸준하게 어떤 성장세를 유지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 법인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실적 믿고 또 갈만한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전 영상에서 뭐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던 종목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다 메모를 좀 해놓습니다. LG전자,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이런 거 지금 다 좋은 시세 나오고 있죠. LG전자,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이런 것들, 그렇죠? 12,000원 손절 잡고 대응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부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 현대바이오랜드와 유나이티드 제약이 조금 시세가 시원찮는데 MS오토텍 이런 것들 지금 다 좋은 시세 나오죠. 아이큐어도 뭐 추천 단가 대비해서는 오늘 변동성이 엄청났지만 뭐 약간 작전 스멜이 좀 났는데 요건 누군가가 진짜 흔드는 걸 대놓고 제가 눈에서 봤어요.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MS오토텍까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잘 챙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소개해드리는 종목들도 제가 기록을 좀 깔끔하게 잘 해두고 있고요. MS오토텍 같은 경우에도 우리 VIP님들도 오늘 다 같이 수익 실현을 좀 했던 그런 종목이고, 추가적으로 좀 더 가져가고 있어요. 익절을 중간중간에 해놓고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전에 명절 때 이벤트 시작이 좀 늦어가지고 제가 이제 기간을 계속 조금씩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튼 이제 최종적으로 17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이벤트 진행해서 여러분들께 혜택을 그대로 다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진짜 좋은 종목을 빨리빨리 좀 미리 들어가서 편입을 해서 돗자리 깔고 있어야 우리가 또 수익이 좀 더 확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저랑 같이 좀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